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12신살 응용법에 대해서 겁살, 연살, 망신살, 역마살, 화개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뇌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 12신살 응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12신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22번째 공부한 12신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신살 중 기문명리학에서 사용하는 겁살, 연살, 망신살, 역마살, 화개살의 응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통변할 때 홍국수와 신살, 팔문, 팔괴, 구성, 팔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기문명리학의 신살에는 12신살, 12운성, 공망, 귀인 등이 있으며 사주를 통변할 때는 홍국수와 신살, 문계성장 등을 모두 판단해서 통변합니다. 사주를 집에 비유할 때 홍국수와 신살, 문계성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 홍국수는 집터와 뼈대에 해당되는 골조에 해당하고 신살, 문계성장 등은 인테리어에 해당하니 사주는 홍국수라는 집터와 골조에 신살, 문계성장이라는 인테리어를 입힌 것과 같습니다. 또 사주를 통변할 때는 홍국수를 위주로 보고 신살, 문계성장은 보조로 보아 판단합니다. 즉 홍국수로는 일의 성패, 즉 하고자 하는 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보고 신살, 문계성장으로는 하고자 하는 일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화를 봅니다. 일지가 유년운에서 만난 홍국수와 신살, 문계성장을 통변하는 방법은 만일 신살, 문계성장은 흉하나 홍국수는 길하여 통기가 잘 되는 경우라면 신살, 문계성장으로 인해 흉한 일은 생기나 홍국수가 길하니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은 성사됩니다. 예를 들면 유년운에서 겁살이 있고 홍국수 관요가 길하다면 겁살로 인해 장애는 있으나 관요가 길하니 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남자가 유년운에서 연살을 만나고 홍국수 재호가 흉하다면 연살을 만나 연애를 할 수 있으나 재호가 흉하니 여자, 돈, 연애 과정 등에서 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겁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겁살에서 겁은 겁탈할 겁자로 겁탈하다, 빼앗다, 위협하다 라는 뜻을 지닌 글자입니다. 이 겁살이란 겁탈당하다는 의미로 이는 재물을 손해보다, 이권을 빼앗기다, 명예를 잃다, 목숨을 빼앗기다 등으로 사용되나 실제 사주에 적용할 때는 하는 일에 장애가 생기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망신살은 이 망신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여 자기의 지위, 명예, 체면 따위가 손상됨을 의미합니다. 망신살이란 패망한다, 실패한다는 의미로 해당되는 육신이나 육친으로 인해 망신을 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겁살보다 흉함이 큽니다. 남자가 재호에 망신살이 있으면 남자에게 재호는 여자, 배우자, 돈이니 여자, 배우자, 돈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소녀에 망신살이 있으면 소녀에 해당하는 자녀나 아랫사람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역마살은 이 역마는 조선시대에 각 역참에 갖추어둔 말로 관용의 교통 및 통신수단을 말합니다. 역마는 말, 현대적으로는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탄다는 의미로 현재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움직인다 또는 멀리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역마살은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애군이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보나 실제로는 길한면과 흉한면이 동시에 있으며 변동과 이동을 하는데 필요한 살로서 작용합니다. 이 역마살로 인한 기륭은 유년운의 기륭과 같이 작용하며 유년운이 길할 경우는 역마살이 길하게 작용하니 이동하고 변동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가 되고 유년운이 흉할 경우는 이동하고 변동하여 오히려 흉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년운의 기륭은 유년에서 만난 홍국수의 기륭으로 판단합니다. 즉 역마는 이동, 변화, 변동을 의미하고 이때 오토, 관은 직장을 의미하는데 오토, 관요가 흉하면 역마가 흉하게 작용하니 직장, 이동, 변동을 하면 흉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연살은 연살은 흔히 도화살이라고 하며 12운성에서는 목욕살에 비유합니다. 이 연살의 작용은 남녀 연애사가 생기는 것으로 이 사주 명국에 연살이나 목욕살이 있는 사람, 특히 일지 세우궁에 있으면 이성관계에 유혹이 많으니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이성 문제로 인한 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연살도 다른 살과 마찬가지로 홍국수가 통기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 그 흉함은 크지 않으나 홍국수가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흉함은 크게 작용하니 남녀 모두 주색으로 인해 인생의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개살을 보면 화개는 그림과 술을 놓아 꾸민 양산 또는 꽃받침과 꽃뿌리를 뜻하니 화려하다, 빛이 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에 화개가 많은 사람은 학문과 예술을 좋아하고 화개가 공망이면 정통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종교인이나 학업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화개는 길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이 12신살 포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12신살은 지지를 기준으로 포국하는데 기문명리학에서는 세지와 일지를 기준으로 포국하며 월지와 시지로는 포국하지 않습니다. 즉 세지를 기준으로 12신살을 포국할 때는 세를 사용하니 예를 들어서 그 세지 기준 겁살은 세겁이라 하고 망신은 세망, 역마는 세마, 연살은 세년, 화개는 세화라 합니다. 또 일지를 기준으로 12신살을 포국할 때는 일을 사용하니 그 일지를 기준으로 겁살은 일겁, 망신은 일망, 역마는 일마, 연살은 일년, 화개는 일화라 합니다. 또 겁살, 망신, 역마를 포국할 때는 겁살, 망신, 역마에 해당하는 집안 홍국수에 포국하고 연살, 화개를 포국할 때는 연살, 화개에 해당하는 12지궁에 포국합니다. 즉 세지가 인호술인 경우는 겁살이 해가 되니 홍국수로는 육이 되고 이 세지를 기준으로 한 겁살이니 세겁이라 하며 집안 홍국수가 6인궁이 세겁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의 사주에 보면은 육궁에 집안 홍국수가 6이 있으니 세지가 인호술일 경우는 이 육궁이 세겁이 됩니다. 또 일지가 신자진인 경우는 역마가 3이 되고 일지를 기준으로 한 역만이 일마라 하며 집안 홍국수가 3인궁이 일마가 됩니다. 다음 세지가 해묘미인 경우는 연살이 자가 되고 또 세지를 기준으로 한 연살이니 세년이라 하며 이 바탕 12지가 자인 일궁이 세년이 됩니다.
또 일지가 사유축인 경우는 화계가 축이 되고 일지를 기준으로 한 화계니 일화라 하며 바탕 12지가 축인 팔궁이 일화가 됩니다. 즉 연살과 화계는 집안 홍국수가 아닌 바탕 12지를 기준으로 화계를 판단합니다. 다음 중곱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곱살은 겁살에 해당하는 홍국수가 바탕 오행과 같은 경우를 말하니 예를 들면 인호술은 겁살이 홍국수 6인데 이 6이 바탕 오행이 해인 육궁에 있으면 중겁살이 되고 해묘미는 겁살이 홍국수 9인데 9가 바탕 오행이 신인 이궁에 있으면 중겁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겁살은 겁살보다 더 흉하고 망신살보다도 그 흉함이 큽니다. 그래서 이 중겁살도 세지를 기준으로는 세중겁이라 하고 일지를 기준으로는 일중겁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지가 신자진을 기준으로 이 세겁은 홍국수 2가 되며 2가 바탕오행이 4인 사궁에 있으면 세중겁이 됩니다. 또 일지가 사유축을 기준으로 1겁은 3이 되며 3이 바탕오행이 인인 팔궁에 있으면 일중겁이 됩니다. 그래서 일지나 유년에서 홍국수가 충국을 당하거나 그 지렉사상을 의미하는 사구금 또는 화란구설을 의미하는 이칠화를 만나고 여기에 중겁사를 만나면 나 자신이나 가정 또는 집안 어른에게 흉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가 24번째 삼살의 응기에서 공부한 사주 예문입니다. 일지가 묘가 되어 겁살은 구가 되는데 9가 이궁에 있으니 일중겁이 됩니다. 즉 이궁의 바탕 오행이 신이기 때문에 그 이궁에 있는 구금은 일중겁이 됩니다. 또 일지가 유년 구금운을 만나면 이 구금은 3살의 구금이 되고 즉 중궁 7화 8궁 5토와 함께 7호구 3살이 되고 또 이 구금은 지렉과 사상을 의미하는데 일중겁까지 되니 매우 흉한 유년이 됩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구금운에 남편과 사별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이 12신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역마에는 세역마와 일역마 외에 천마가 있습니다. 이 천마는 월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월지 천마라 하고 그 집안 홍국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주가 인월생이나 신월생이면 천마는 7이 되니 이때 사주에 집안 홍국수가 7인궁이 천마가 되고 또 진월생이나 술월생이면 천마는 5가 되니 집안 홍국수가 5인궁이 천마가 됩니다. 이 역마는 원거리 출행이나 변화를 의미하는데 천마는 세마나 일마에 비해 그 출행하는 거리가 더 원거리가 되거나 변화의 폭이 더 크고 빠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년에서 천마를 만나면 외국에 나가게 되거나 외국과 관련된 일을 만날 수 있으며 이 천마의 기륭은 유년 홍국수의 기륭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12신살 응용법에 대해서 즉 세지와 일지를 기준으로 겁살, 연살, 망신살, 역마살, 화개살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월지를 기준으로 보는 천마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34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 예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